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식당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지훈이 엄마예요. 사실 몇 년 전 이혼하고 아이 하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다들 초반에 자기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자 사람이다, 이혼녀다 이런 말들 대부분을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익숙하게 듣던 그 소개들을 제가 막상 한다고 하니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지훈 엄마라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운 인생의 이야기나 사람의 마음가짐에 관한 것들 말이에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무슨 욕심이 많고 천년만년 영원할 것처럼 구나 몰라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죠? 빠르게 이야기 시작할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사연 전하면서 제 생각도 덧붙이는 게 서툰 글솜씨로 그럴싸하게 꾸며내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네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사내 연애로 3년 정도 연애했어요. 전 남편은 이남 중 차남으로 아주버님이 계셨는데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전 남편 나이도 어린 게 아니니 마냥 아주버님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소리 못 하시겠다고 시부모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는 장녀라 결혼을 서두르는 건 아니더라도 아주버님이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주버님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결혼 생각이 없는지 마음을 잡지 못한다고 전 시부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아주버님 좋다는 여자가 있어도 마다하고 데이트도 별다르게 하지 않고 지났으니까요. 한 해가 끝날 때까지 결국 아주버님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못 만나셨고 그렇게 저희가 먼저 결혼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던 중 30대 중반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4년쯤 지났을까?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싶다고 한 여성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고, 나는 무조건 찬성. 찬성이다. 며느리 될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 못 붙이고 혼자 살까 늘 걱정했는데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다 임자가 있었구먼. 시어머님은 형님을 보자마자 두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애들 애는 결혼해서도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데 아주버님은 몇 년이 지나도 결혼한다는 말도 없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라 늘 걱정이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참한 여자를 만나려고 그랬나 싶다며 지금 눈을 감아도 소원이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연신 입에 침이 마르지도 않게 칭찬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아주버님이 늘 가족 모임에서도 별다른 말씀도 없으시고 시간은 지나는데 크게 거리가 좁혀져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좀 더 어우러지는 가족의 편안함이 생기겠구나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사업을 하느라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들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게 늘 부담이라 사람들 만나는 것도 늘 거리를 두었는데 석신 씨는 그런 저를 스스럼 없이 대해서 다르게 보였거든요. 누굴 닮아서 그런가 했는데 어머님을 닮았나 봐요. 사람 하나만 보는 그 마음 말이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가 석진 씨 좋아서 결혼하는지 저는 그런 거 물어보신다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아들이 고른 사람이니 믿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사업만 하느라 바빠서 잘 못 챙겨드리겠지만 그래도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형님이 거실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현관에 서서 두 손을 마주 잡으며 연신 칭찬을 하셨는데 역시 그 칭찬은 저만 느끼는 건 아니었나 봐요. 형님도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먹을 때까지 누굴 만나도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만났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만 받았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보다 내 배경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런 사람들 속에 나라는 사람을 봐주는 아주버님이 좋아 결혼을 생각했는데 어머님도 그런 분이시라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맘처럼 챙겨드리고 신경 쓰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무 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좋아해 주시는 그 진심을 아니까 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첫째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복덩어리를 데리고 왔나 모르겠다. 누구 만난다는 소리도 없다가 갑자기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온다 해서 놀랐는데 이렇게 예쁘고 참한데 사업까지 할 정도면 우리 석진이한테 과한 거 아니지 모르겠다. 고맙다 고마워. 석진이가 보는 눈이 너무 높아서 결혼 못했던 거네. 이렇게 만점짜리 여자를 만나려 했으니 그동안 여자들이 눈이 찼겠냐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그사세라는 말 아세요? 그들만이 사는 세상 말이에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분 데리고 오신다고 해서 저랑 전 남편도 호출받아 급하게 시댁으로 갔거든요. 저랑 전 남편, 우리 아들, 시아버님, 아주버님도 거실에 함께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음소거된 것처럼 형님과 시어머님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꽉 잡은 형님의 두 손을 놓지 않으셨고요. 연신 칭찬에 대는 걸 듣기 거북하지도 않은지 두 손 꼭 잡고 그 칭찬을 생글생글 다 웃으며 받는 형님도 제 기준에는 내공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인사 온 지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결혼 과정도 난리도 아니었죠. 어찌나 떠받들던지 제가 욕심도 크게 없고 사람은 다 자기 분수가 있으니 거기에 맞게 살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바보 등신 같은 사람이 되는 기분을 자꾸 시어머님이 만드셨어요. 둘째야, 너도 형님에게 뭐 결혼 준비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고 살갑게 좀 굴어. 이렇게 결혼 준비하면서도 시애미 챙기는 거 보면 또 아니? 너한테 뭐라도 더 챙겨줄지. 얘가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요. 사회생활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감은 잃어서 그런가 본데 아랫사람이 살갑게 다가서고 그래야 윗사람도 챙겨주고 싶고 그런 거지. 행여나 네가 먼저 결혼했다고 경우 없이 구는 거 아니지? 나이 어려도 형님은 형님이다. 그리고 너처럼 노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면서 얼마나 바쁘겠니? 서로 상부상조하며 사는 거다. 알았지? 결혼 준비하면서 예단 예물 이외에도 시어머님한테 이것저것 살갑게 잘 챙겨주더라고요. 저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실 뭐 저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께 잘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 형편이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선 잘했으니까요. 아니, 잘했다고 생각한 건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형님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뭘 바라시는 건지 이때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계속 형님에게 살갑게 굴어라. 먼저 결혼했다고 생색내거나 윗사람 가르치려 들지 마라. 상부상조하며 돕고 살면 뭐라고 떨어질 텐데 제가 유도리가 없어 살갑게 못 군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이때는 흘려들었죠. 형님이 잘 살고 바쁘고 사업하는 거지 저랑은 상관없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저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건 결혼식을 올리고 형님이 우리 집 사람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형님 언제 오신대요? 네 형님? 출장 가서 명절 끝나고나 올 수 있단다. 그놈 사업이 뭔지 연휴에도 출장이나 가고 안쓰러워 죽겠다. 결혼 준비하느라 회사 일 좀 소홀히 했더니 금세 티난다고 다시 재정비하고 일이 많아졌다고 미안해하는데 그게 뭐 미안하다고 그러는지 애가 착해서 사업 어떻게 하려는지 원래도 너랑 나랑 둘이 했는데 뭐가 미안한 건지. 형님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왔습니다. 구정이라 만두도 빚고 이것저것 제사 준비도 해야 하는데
형님이 온다 간다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늦나 싶어서 어머님께 물어봤더니 형님은 못 오신다 하셨어요. 그래요, 뭐 100번 양보해 바쁘면 못 올 수 있다 생각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말대로 원래 식구수대로 준비하는 거고 거기에 형님 입 하나 더 늘었다고 사실 양이 막 더 심하게 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같은 양도 둘이 준비하는 거랑 셋이 준비하는 건 힘든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첫 명절이니 당연히 와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사업하는 형님은 안쓰럽고 미안해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착게 빠져서 사업이나 제대로 할지 이렇게 마음도 여린 큰 며느리를 어디서 아주버님이 데리고 온 건지 또 무한반복되는 형님 칭찬에 빠지셨어요. 둘이서 원래 했으니 상관없다는 저 말. 여기에서도 제 생각이나 의사는 없이 그저 형님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동서 미안해. 결혼 준비할 때쯤 잡힌 출장 일정이라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었어. 여기 어머님 선물. 이건 동서 선물이에요. 너무 미안해서 출장 갔다 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샀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명절이 지나가고 형님이 오신다고 시댁에 오래서 갔습니다. 형님은 명절에 오지 못했던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다며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저에게도 지갑을 줬는데 사실 생각보다 기쁘지 않더라고요. 약간 속으로 콧방귀 같은 게 나오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가? TV에서 보는 돈 있는 며느리 힘든 일 있으면 요리조리 빠지고 돈으로 처발처발 나던데 딱 그건가 싶었거든요. 뭐 100번 양보해 빈손으로 와서 입으로 미안해 하는 것보다 뭐라도 사오고 미안한 신용이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인가 싶은 생각을 해야 하나 잠시 고민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저자세로 말씀하시면서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제 생각까지 대변해 주셨거든요. 아이고, 이게 그 명품이라는 거구나. 아들만 둘 키우느라 애들은 명품 뭔지도 모르고 둘째 있어도 쟤도 명품은 관심도 없는 애라. 친구들이 메고 다니는 것만 보고 내 평생 명품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내가 다 늙어 무슨 복이 있어서 큰아가 덕에 이렇게 명품을 다 가져보네.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매노? 내 거 하나만 사와도 비쌀 텐데 뭐 작은 애까지 챙기고 그래. 너 하나도 식구들 먹는 거 항상 해왔는데 뭐가 미안하다고. 와서 밥 먹고 안 하면 모를까. 아예 오지도 못하고 먹은 것도 없는데 뭐가 미안하다고. 역시 큰애는 다르긴 다르다. 이렇게 먼저 품을 줄 줄도 알고. 왜 꼭 항상 비교할 땐 저랑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업하는 형님은 예의도 바르고 생각도 깊고 배포도 넓고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저와 비교하시며 큰 며느리 하시는데 저도 조금 비뚤어지고 싶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게 시작이었죠. 헬게이트 입성이요. 형님이 저에게 바라는 거 없으시고 저를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사연 적다 보니 저런 말하는 시어머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뉘앙스로 아니라는 말 한 번도 안 한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저를 엿먹인 건가 싶네요. 이외에도 진짜 시어머님의 형님 사랑은 극진했거든요. 며느리 편애로 이혼까지 했다고? 제가 참을성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더 볼 거 없이 잘 헤어졌다고 하실 것 같아요. 진짜 학을 떼고 이혼을 진행하게 된 김장김치 사건 이전에도 근 1년 동안 크고 작은 시집살이가 계속되었거든요. 둘째야, 내일 집에 좀 오거라. 네? 어머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한 예로 뜬금없이 가정 핑계로 저를 평일에 집에 오라고 불러들이세요. 그래서 왜냐고 물으시면 그때마다가 이유가 다른데 그래서 가면 결국은 반찬 만들라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네, 맞아요. 사업하느라 바쁜 큰 며느리네 집 반찬 해 나르라고요.
처음 반찬을 만들라고 하신 건 구정진하고 형님이 미안하다고 지갑 사왔는데 너는 어떻게 아랫사람이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아놓고 고맙다는 말 하나 하면 다냐고 저를 타박하시는 걸로 시작하셨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해야 정도 느는 법인데 저는 형편이 형님네만큼 아니니 돈으로 하지 말고 노력과 진심으로 하래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매일 밖에서 밥 사 먹느라 집밥 먹고 싶다는 소리 하는데 그거라도 해주라고 하시는 거죠. 솔직히 어이없었어요. 형님도 친정어머님 살아계시고 시어머님도 이렇게 정정하신데 왜 사업하는 형님 뒷바라지를 제가 해야 하는 거죠?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저도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정이 없다고 타박하시며 그럼 당신이 먹을 테니 해달라고 하시니 저도 빤히 그게 형님네 갈 거 알지만 안 해드릴 수 없는 애매한 상태가 계속되었죠. 한 200포기면 될까? 네? 어머님 뭐요? 포기면 배추요? 어머님 다니시는 봉사에서 하신대요? 1년쯤 그렇게 당하니 솔직히 어머님이 200포기 이야기할 때 저희 집 김장이라는 거 눈치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동안 60포기 정도 했었는데 설마 형님네 식구 하나 늘었다고 140포기 더 한다는 건 제가 오버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전 부모님 세대야 먹을 거 없는 집들 많았으니까 김치 많이 담가 먹었다지만 요즘은 먹을 것도 많고 배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김치는 언제든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 처음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김치 많이 드신다고 80포기 했었는데 갈수록 줄었거든요. 겉절이도 해먹고 여름이면 열무김치도 먹고 봄동이나 막 담궈 먹는 김치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김장김치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형님 결혼 안 했다면 50포기 정도 생각했을 텐데 형님 결혼했으니 많아야 100포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0포기라니.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아니 얘는 봉사하는 데서 김장 담그는 걸 왜 내가 걱정해? 우리 이번 김장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웬 200포기예요? 형님네도 집에서 밥 거의 안 먹고 매번 와서 식사하시는 거 보면 김치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뭘. 으이구, 어떻게 둘째 너는 그렇게 형님한테 받은 게 있으면서도 먼저 뭘 해줄 생각을 못하니? 어머님은 제가 형님한테 뭘 받는다 그러세요. 막말로 받으면 형님이 저한테 받았죠. 제가 어머님 드신다고 해달라는 밑반찬 형님네로 다 가는 거 모를까 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시어머님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생각하니까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싶었습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우회해서 표현한다고 표현했는데 시어머님은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정색하고 말했죠. 제가 뭘 받았냐고요. 막말로 그동안 제가 어머님 해준 밑반찬 다 형님네로 간 거 아는데 대체 내가 뭘 받았냐고 물으니 시어머님도 제가 이렇게 말대답할 줄 모르셨는지 당황하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지가 받지 않았냐고요. 네, 참 어이가 없어서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꼴랑 100만 원 넘는 거 하나 주고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어머님 저도 200만 원짜리 형님 지갑 사주고 대우받을래요 라고 웃으며 받아쳤죠. 그랬더니 옆에서 신랑이 거들더라고요. 뭘 그렇게 따져? 그냥 엄마가 200포기 정도 해야 한다면 당신 집에서 노는데 하면 되지. 예전이야 김장하는 거 다 배추 다듬고 절이고 씻어야 해서 일 많고 힘들었지. 요즘에는 절인 배추 다 빨아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더만. 친구네 김장한 소리 들어보니 양념도 다 팔아서 버리고통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하고 생색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놀면서 해도 일주일이면 다 하겠네. 정말 말 잘하죠? 처맞을 소리요. 이때 이혼해야겠다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어머님이 형님이랑 저 편애하는 것도 뭐 그러려니 했어요. 적어도 명목이라도 시어머님이 해달라는 반찬 해주는 착한 며느리. 눈 가리고 아웅인 거 알지만 그 정도는 하려 했거든요. 근데 호의가 계속되니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전 몸종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어머님이 우회적으로 말해서 남편은 크게 모르고 지나갔고 저 역시도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부부싸움만 되고 형님 결혼하기 전에도 종종 어머님 반찬해드리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는 시어머님의 편애, 그리고 전 남편이 절 생각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더 이상 나아질 건 없다 생각했죠. 엄마, 근데 200포기는 좀 많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해? 아니, 큰아가 사업하는데 연말에 인사드릴 겸 김장김치 하나씩 돌리면 거래처에도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사람들 김치 사 먹지 잘 안 담궈 먹잖아. 근데 당근 김치 주면 다들 좋아하지 않겠어? 같은 식구끼리 이런 거라도 도와야지. 와, 진짜 시어머님은 다 계획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호칭도 이혼하기로 마음먹으니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둘째야 둘째야 하시면서 형님은 큰아가네요.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장의 배추가 몇 폭이던 담가야 할 사람은 저라고. 시어머님도 남편도 말하면서 저에게 상의하고 논하는 게 아니라 또 저는 투명인간이 된 채 저를 사이에 두고 시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말을 주고받더라고요. 아까만 해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 이혼한다고 마음을 잡아서 그런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집구석, 내가 뭐 좋다고 1년간 종노릇 했을까?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 그러네. 나도 명절에 선물 돌리고 연말에도 김미랑 거래처만 와인 같은 거 돌렸지. 김장김치는 생각 못했네. 어찌 보면 정성이 들어가서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럼 한 50포기만 더 할까? 평소처럼 내가 거래처가 많고 회사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쪽 거래처에 돌리면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 어차피 요즘엔 절임 배추 팔아서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 너도 거래처에 연말 인사 돌릴 때 있으면 넉넉하게 담가서 돌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김장김치 싫어하는 사람 없다. 큰아가는 바쁘니 김장이라도 해서 겸사겸사 도움이 되어야지. 가족 좋다는 게 뭐니? 그러네. 기억에도 더 남고 좋을 것 같아. 하루에 4, 50포기씩 부담 안 되게 담으면 일주일이면 다 담그겠네. 그것도 다 쌓아서 두고 할 때나 힘든 거지. 나눠서 하면 또 많은 것도 아니네. 엄마 생각 잘했다. 앞으로는 매년 김치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특색 있잖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나 모르게 어디서 김치 나오라 뚝딱 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200포기, 250포기,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앉아서 쉽게 논할 말은 아니니까요. 전 남편도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술 더 떠 자기 거래처에도 김치 돌리면 반응 좋겠다고 웃는데 정말 주둥아리 찢고 싶었네요. 요즘은 절임 배추도 다 잘 나오고 양념도 주문하면 되니까 하루에 많이 담그면 장소도 뒤처리도 번거로우니 하루에 4, 50포기씩 일주일이면 된다는 저 말을 대꾸할 필요성도 못 느꼈습니다. 그렇게 배추로 연말 인사하고 싶으면 나 이혼할 테니 어머님이랑 전 남편 둘이 편하게 주문해서 버무리기만 하라고 차분히 말하고 나왔어요. 뒤따라 나오는 전 남편이 뭘 그리 예민하게 구냐며 놀면서 그 뭐 힘드냐고 하더니 제가 대꾸 없으니 사람 쓰라고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인지 못하는 전 남편과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이혼이 쉽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라고 쉬웠겠어요? 하지만 그런 대우를 받는 엄마 밑에서 자란 제 아들, 여성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잡힐까? 오히려 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놈 집구석에 있으면 전 남편이나 시어머님 같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자랄 것 같아 더 강행하기도 했어요. 이혼하고 한 3개월 멍하니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쿨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엔 정말 내가 말한 선택일까?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 못했거든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아무 탈 없이 잘 살 수 있었을까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뜨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욕심이지 싶었고요. 그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들도 데리고 이혼한 터라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시집살이, 형님과의 비교, 이런 게 이혼 사유긴 했지만 소송까지 가면 진짜 길고 길 것 같아 합의 이혼했거든요. 소송을 하면 시간도 오래 가고 애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양육비 정도랑 30% 재산 분할 정도로 이혼하니 제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빚내고 살 순 없으니까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형님과 차별 대우 당하며 했던 게 음식이라고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음식밖에 생각 안 났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혼 전 다녔던 회사는 경력 단절로 다시 일할 수 없었고 아이가 있는데 출퇴근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었으니까요. 가게를 차리고 한쪽 구석에 방을 만들어 잠은 거기서 자고 아이가 어린이집 학원으로 가는 시간엔 장사를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몇 년 고생하면 그래도 사람 두고 식당이 대박이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나고 나니 말이지. 이때의 심정은 죽기 살기로 그렇게 만들자는 절실함이 더 컸죠. 애기 엄마가 살튀어? 그럼 복비 안 나가도 되니 난 더 좋고. 절실함이 통했을까요? 운이 좋았을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연 가게는 다행히 자리를 빠르게 잡았습니다. 오픈 때 오셨던 손님들이 다시 오시는 게 80%가 넘으면서 생각보다 자리를 빠르게 잡았거든요. 후기 아르바이트를 쓰는 게 요즘에는 자리를 빨리 잡는데 도움이 된다지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조금 느리더라도 진심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이 혼자 키우며 장사한다는 걸 아시는 손님들이 늘어가면서 지인들한테 소개해주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 글도 올려주시고 인스타는 물론 네이버 영수증 리뷰 등등 단골 손님들이 홍보해 주시는 덕에 진짜 1년도 안 되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 치면 맛집으로 딱 검색되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어느 날 건물 주인 아주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물 살 생각 없냐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장사가 얼마나 잘 돼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냥 2층 단독주택 정도예요. 단독주택 1층을 상가로 개조한 곳에서 제가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이 상가지 어찌 보면 단독주택이라 못 살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어요. 아니, 애기 엄마가 가게 한켠에 방 만들어서 사는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거야. 가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옆 가게랑 터서 1층 가게 늘리고 2층엔 가정집으로 사용하면 되잖아. 언제까지 가게 옆방에서 애 키울 거야? 애는 집다운 데서 자라야지. 안 그려? 주인 어르신이 노년부부셨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팔고 자식들 옆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두고 가도 되는데 연세가 있으시니 관리도 어렵고 아파트 사서 가고 그 아파트 자식들 명의로 돌려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결정하게 된 부부는 제가 애 데리고 열심히 살려는 그 마음이 예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네는 지금 이 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열심히 살려는 저에게 이 집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귀인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감사했지만 초반에 덜컥 그러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었죠. 호탕하게 웃으시며 어르신 부부도 지금 당장 뭘 할 건 아니니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고 결심되면 알려달라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고민하다 계약했습니다. 1년간 꽤 돈도 모았거든요. 이혼할 때 받았던 돈을 다 사용할 수 없어 집값 아끼려고 가게 한켠에 방을 만들어 지냈던 건데 그 덕도 컸어요. 집을 매매하고 리모델링을 2달 정도 진행했어요. 1층에 가게가 2개였는데 가게를 하나로 두고 반지하에 창고 같은 게 있었는데 창고는 사무실로 임대 내놓고 2층에 있던 주거 공간은 반으로 나누어서 저랑 아들이 살 투룸이랑 옆에 원룸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1층에 제가 식당을 하고
지하 사무실이랑 2층 원룸에서 월세를 받아 집 매매할 때 은행 대출 받았던 이자를 낼 생각을 했죠. 그렇게 재오픈을 하면서 가게 분위기도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뀌고 가게가 쉬던 2달 동안 새 메뉴 개발에 집중한 덕에 재오픈 초기에 잠시 손님이 줄어든 것 같았지만 다행히 전만큼 장사가 되기 시작하더니 식사 시간대는 가게를 손님으로 꽉 채우고도 1시간 이상 대기 손님이 끊이지 않을 만큼 맛집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가게 쉬고 리모델링 할 동안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예상하고 금액과 사람 쓰는 거, 아들과 보내는 시간 등등 세부 사항들까지 적어두었는데 정말 그대로 착착 진행돼서 지금은 딱 필요한 시간들 이외에는 매니저 두고 운영할 정도로 안정적인 구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다행이죠? 진짜 이혼하고 2년은 머릿속에 오직 식당, 식당, 식당 이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지금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정신없이 2년 달려와 자리 잡았으니 이거 유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점 사업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아가 잘 지냈니?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던 며칠 전 바쁜 시간을 끝내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오길래 무의식으로 반자동 인사가 나갔죠. 인사와 함께 시선이 들어오는 손님한테 고정되었는데 놀랬어요. 잊고 지냈던 전 시어머님이 문 밖에 서 있었거든요. 순간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아가라는 말에서 어머님이 왜 오셨는지 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2년간 정말 힘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저도 그동안 사람 보는 눈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수모 어쩌면 복수할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저렇게 따뜻하게 아가라고 불러준 적 없고 제 안부 궁금해하지 않으셨던 분이니 그 말 한마디, 그 뉘앙스 하나로 이미 전 시어머님은 그 속내를 제게 들켜버린 셈이죠.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가 가게 한 건 또 어떻게 하셨고요? 얘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구니? 서운하게.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 네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내가 왜 몰라. 석호 하던 사업 힘들어지고 얼마나 네가 그립던지. 큰애도 석호 이혼하고 전처럼 연락하고 그런 것도 점점 뜸해지더니 석호 힘들다고 도와달라니까 자기도 사업 확장해서 여유 없다고 딱 자르더라. 어찌나 찬바람이 쌩쌩 불던지 그동안 해준 거 하나도 생각 안 하는지 자긴 할 만큼 했다고 그런 걸로 찾아오지 말라는데 내가 하도 살 길이 막막해서 염치 불구하고 찾아왔다. 너는 큰애랑 다르니까. 둘째야, 이 애미 좀 살려다오. 형님이 간이었다면 이제는 쓸개인 저에게 붙으시네요. 진짜 간신배도 이런 간신배가 없을 거예요. 누가 들으면 형님이 나쁜 년이라겠지만 안 봐도 비디오죠. 저랑 이혼했으니 얼마나 형님을 못살게 굴었을까 싶으니까요. 갑자기 형님이 부럽더라고요. 똑소리 나게 자기 선에서 맺고 끊으니 적어도 형님은 자기 가정은 지켰다는 생각에 조금은 씁쓸해졌습니다. 그리고 웃겼어요.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고 사랑하던 형님이 이제는 큰애가 되고 제가 아가가 되었으니까요.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으려면 그렇게 해다 바치고 잘해줘야 한다 하셨으면서 소용없다는 걸 이제 아신 것 같았습니다. 사업하는 형님인데 뻔히 시어머님 속내 읽으셨겠죠. 이제 장사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는 저에게도 보이니까요. 들어보니 전 남편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돈이 필요하대서 시어머님이 사시는 집 담보대출을 했나 봐요. 전 남편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니 대출금 갚지도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 빚 청산하게 생긴 거죠. 이제와 제가 생각났대요. 안 그래도 가게 한다는 소식은 건너 들었는데 찾아올까 말까 고민하다 이젠 안 그러신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젠 안 그런다면서 형님 뒷담화 까는 시어머님을 보니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요? 왜 어머님을 도와요? 어머님 말대로 뭐라도 제게 얻어드시려면 그만큼 하셔야죠. 때마침 주방 설거지 아줌마 비는데 일하실래요? 어머님 음식하는 거 다 저 시키셨어도 가끔 저에게 시킨 거 미안해 하실 때면 설거지 하셨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님 연세도 있어서 사실 어디 가서 일 구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사실 젊은 사람 구하면 일도 다 빠릿빠릿하고 편하죠. 그래도 그동안 살았던 정이 뭐라고 어머님이 설거지 와서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챙겨드리긴 할게요. 이게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형님이랑 다르게 매정하게 내치진 못하겠네요. 이혼도 했겠다. 제가 시어머님 부양할 의무도 없고 제가 이혼한 구할이 어머님이 형님 편에 하신 건데 제가 왜 그러냐고 반문했죠. 그래도 형님처럼 냉정하게 내치지 못하니 설거지 하시면 남보다 더 챙겨주겠다 했어요. 진짜 전 시어머님은 저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 제 말을 듣더니 연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셨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죽을 때가 된 모양이라고, 내가 살아서 무슨 꼴을 본다고 지금 이 수모를 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진짜 개거품무셨어요. 저에게는 형님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그게 형님 뒷수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했던 수고를 마치 시어머님이 하신 양, 형님한테 아양 떨고 형님이 챙겨주는 거 칭찬하며 받은 것도 다 제가 알거든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더니 제 수고로 형님한테 콩고물 얻어두셔놓고 그게 다 어머님 수고였는지 착각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전 시어머님 가시고 일주일이 지났나? 진짜 이 집안은 이런 집안이구나. 이혼까지 감행한 게 조금 미련이 남았던 저에게 속 차리고 냉수를 확 끼얹는 일이 있었죠. 전 남편이 찾아왔거든요. 주영아, 잘 지냈어? 사업 망했다는 소리는 들었어. 어머님한테 주방 설거지하면 좀 더 챙겨준다고 했는데 당신이 와서 설거지하게? 어째? 벌써 사람 구했는데? 잘 나가니까 보기 좋네. 그래, 당신 집에서 반찬하긴 음식 솜씨가 아까웠지. 전 시어머님께 들은 게 있으니 왜 찾아왔는지 뻔하죠. 사전에 차단할 생각에 얼굴 보자마자 말했어요. 시어머님한테 권유했던 일자리 사람 구해서 당신 도와줄 일도 없고 할 일도 없다고요. 그러자 멋쩍은 미소를 짓더라고요. 미련이 남았다면 그 미소에 조금은 설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을 뻔히 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 일 모른다더니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던 제가 바보 같고요. 도와달라는 전 시어머님이 좀 더 예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 원하는 대로 이제 형수하고 엄마도 사이 멀어지고 전처럼 당신이랑 나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지훈이 그렇게 지내면 될 것 같아. 지훈이 언제까지 혼자 키울 거야? 가게 바쁘면 혼자 감당하기도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줄게. 우리 다시 합치자.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형수하고 멀어지는 걸 원했다는 저 말은 전 남편 생각일지 전 시어머님 생각일지 생각하는 거 거기서 거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바쁘게 살고 가게자리 잡히면서도 형님이 아니었다면 내 결혼 생활은 괜찮았을까 생각했던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니겠구나라고 말이에요. 살면서 언젠가는 불거질 문제, 형님 덕에 빠르게 알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 갈 길 갈 수 있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형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신과 당신 엄마 문제야. 그렇게 누구 잘 살면 빌붙으려는 그 심보, 그게 문제인가? 왜? 이제 와서 당신 힘들어지고 형님은 나 몰라라 하니까 그동안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던 내 존재가 크게 다가왔어? 미쳤어? 내가 당신이랑 합치게? 지훈이 들먹이지 마. 이혼 전에도 신경 안 쓰더니 새삼 신경 쓰는 것처럼 말하는 거 역겨우니까. 지훈이 들먹이면 내 인생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꺼져. 곧 김장철인데 그렇게 놀고 있지 말고 놀면서 김장이라도 해. 혹시 모르지 김장김치 해다 형님네 날라주면 그 수고를 생각해서 콩고물이라도 떨궈줄지?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간 생각했던 거 당했던 서름 다 한 번에 토해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제가 왜 이혼을 원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형님에 대한 질투? 차별? 그런 걸로 서운하고 화나서 이혼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나온 미련도 다 토해내고 나니 이제 정말 시원해요. 모르고 살면 몰랐을까. 알았으니 이제 더 그 시궁창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요. 이렇게 사연 보내는 건 그래도 전 남편이 정신 못 차린 것 같거든요.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사연 보내고 링크 보내주려고요. 저 대신 욕해주는 시청자분들의 진심,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다들 제 편 들어주실 거죠?